자, 1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4차 산업이 공표되고 우리 사회는 경제, 제조업, 금융업, 미디업, 교육, 자, 모든 분야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10번째 강의는 제조업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하면 가장 떠오르는 용어가 스마트 팩토리일 겁니다. 아디다스는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스피드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는 같은 개념으로 먼저 간주를 하고 스마트 팩토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업체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가 같은 말일까요? 자, 슬라이드를 보신 바와 같이 스마트 팩토리와 자동화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3차 산업이 들어서고 3차 산업의 핵심인 인터넷과 컴퓨터가 공장 자동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팩토리는 일반적인 자동화가 아닌 유연한 플렉서블한 자동화를 이야기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맞춤형 생산이 되고 맞춤형 소비로 바뀌게 되면 유연한 자동화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즉 일부 구간만 자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동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는 과거부터 존재한 공장 자동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인데요. 생산 시설을 무인화하고 관리를 자동화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 팩토리는 전후 공정 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어 총체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를 이룰 수 있으나, 기존의 공장 자동화는 단위 공정별로만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어 전체 공정이 유기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기존의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는 같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란 무인화 기술의 방향으로 기계 간 통신을 위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즉, 제조 라인의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실시간 이행되는 방식으로 수율 향상과 비용 감소 및 손실 최소화라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제품의 기획부터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생산 과정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하여 최소 비용과 최소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공지능 및 로봇 확대로 제조업의 무인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즉, 스마트 팩토리화 되면서 인간이 했던 위험한 업무들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선진국의 제조업이 회귀 현상을 촉진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 아디다스 공장입니다. 아디다스 공장은 동남아에 많이 공장을 세워두고 있다가 동남아의 공장을 다 철수하고 독일로 돌아간 사례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의 적용 분야는 제조공장,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등 제조업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을 보시면 지금까지의 공정 자동화 기술은 각각의 공정별로만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어 전체 공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스마트 팩토리는 정보통신 기술 덕분에 모든 설비나 장치가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전후 공정 간 데이터를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최적의 생산 환경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관리 외적으로는 비용 효율성도 높고 스마트 팩토리가 구현하면 더 이상 값싼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요.
대량 생산이 야기하는 재고의 불확실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화를 통해 생산 라인에 유연함이 더해져 개인 맞춤형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즉각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기존의 중앙 집권형 생산 체제를 바꾸고 제조업이 생산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인 것입니다. 자, 스마트 공장을 움직이는 9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 9가지 핵심 기술은 민간 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 발표한 거고요. 자,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가상 물리 시스템, 인공지능, 3D 프린팅, 스마트 머신, 5세대 이동통신, 빅데이터, 그리고 산업용 사물 인터넷까지 이 9개의 기술 모두 적용해야 완전한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초 수준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수준인 중간 수준 1은 공장 운영의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생산의 실적, 수많은 설비 정보를 자동으로 획득이 가능한 수준을 1로 보고 있고요. 중간 수준의 2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자동화 기반 기술이 공장 내부에 완전히 자리 잡은 상태를 수준 2로 보고 있습니다. 설비 정보, 자동으로 실시간 제어 가능,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오차 없이 제품이 생산되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 가능한 수준. 이것이 중간 수준 2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도화 수준으로 가게 되면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독일 아디다스 신발 생산 공장이죠. 2016년도 독일 아디다스가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었던 공장의 문을 닫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아디다스 대다수 제품이 이제는 독일 제품이라는 마크를 달게 되고요. 이 제조 공장에서는 로봇이 원단을 오리고 3D 프린터로 꿰매어 그것들을 이어붙입니다. 아디다스는 독일 정부와 아행공대와 손잡고 약 3년간 소프트웨어, 센서 등 20곳 이상의 기업과 공장 시스템 구축에 매달려서 현재 신발은 완전 맞춤형 제작이 가능해졌고요. 24시간 안에 제작이 완료되는 것은 물론 연간 50만 켤레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요, 연간 50만 켤레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인간의 인력은 단 10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 아디다스 신발 공장은 스피드 팩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스피드는 무엇일까요? 단어에서 연상되듯이 고객 주문에서부터 배달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소비자는 운동화 색상이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피, 안감, 깔창, 끈, 뒷굽 형태, 높이 등을 자신만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개개인의 주문이 입력되는 시점에서부터 생산이 완료되는 시간이 단 5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방식으로 이 동일 물량을 생산할 때 필요한 인력이 약 60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 일들을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 산업용 로봇이 되겠죠. 그리고 3D 프린팅,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연간 50만 켤레의 신발을 만들어내는데 배치 인력은 단 1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간도 단축하고 인력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이 스마트 공장인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입니다. 자, 4차 산업 또는 스마트 팩토리의 대표적인 모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독일의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입니다. 자, 이 공장은 설비 자동화 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높은 생산성과 품질 관리 수준을 확보했는데, 자, 이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고요. 센서를 통한 정보의 수집, 활용 등이 잘 알려진 유명한 기업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제조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IT 시스템을 통해 확인, 제어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지만, 특히 제품을 만들기 전 가상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테스트하고 그로 인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조 공정의 공정률과 불량률 등의 단순한 결과 정보뿐만 아니라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느 협력사의 부품인지, 어느 공장에서 불량이 발생했는지, 그 시간에 작업한 작업자는 누구인지,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불량 발생 빈도가 높은지 등 상세한 정보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자, 20여 년간 생산량이 13배 증가하는 동안 인력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1000종이 넘는 제품을 연 1200만 개 이상을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단 불량률은 0.0009%밖에 달하지 않습니다. 불량률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존 공장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30%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부품 입고부터 제품 출하까지 걸리는 시간이 50% 수준으로 줄어든 대표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국내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포항제철소입니다. 자, 포항제철소는 2015년부터 포항 이열연 공장을 시작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나섰고, 자, 포스코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으로 지금 포스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 프레임은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 예측, 설비 고장 예방 등 철강 경쟁력을 높이는 포항제철소만의 프레임이 포스 프레임입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스마트 데이터 센터를 준공을 해서 각 공장 32개가 되는 각 공장에서 IoT 센서를 통해 얻어진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스마트 데이터 센터가 되겠습니다. 노항 자동 제어 기술을 통해 쇳물의 생산량을 높이는 스마트 고로라고 하는 것을 제2고로에 이어서 3고로에 확대 적용 중이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포항제철소도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면서 저원가, 고품질의 철강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스마트 팜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뉴스된 기사인데요. 자, 우리나라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로즈밸리라고 하는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자, 정부가 토마토 작물 재배 시범 사업자로 지금 선정을 했고요. 특이하게도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바닥에 흙이 하나도 없고 시멘트로 덮여 있습니다. 토마토는 50cm 높이의 받침대에 올려져 키워지고 있고요. 365일 24시간 토마토의 생육 상황을 체크하는 센서와 로봇들이 실내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완벽하게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로즈밸리에서는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개발해서 일사량과 비, 풍향, 속도, 온도, 습도를 모두 측정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배치 중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서 물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육 측정을 하기 위한 로봇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파리 온도나 상태 등을 측정하고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터로 토마토 잎을 자르는 데 필요한 가위 등을 직접 제작함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에도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로즈밸리에서는 생산량 60% 이상이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경영비가 20% 이상 절감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1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에서 토마토가 연간 360에서 390톤을 수확하는데 그로 인해 연간 매출이 6억 원을 초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토마토를 재배하거나 딸기를 재배하거나 다 사람의 인력으로 재배를 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공장, 이제는 농업까지 ICT,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 스마트 파밍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절의 특산물을 그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사계절 모두 원하는 과일, 채소 등등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구축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를 했었던 자료인데요. 기존에 2019년에 3,000개로 민간에 보급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4,000개로 확대가 됐으며 향후 2022년까지는 3,200개로 민간 보급에 목표를 세웠으나 약 2배 이상 되는 6,200개로 확대하겠다. 민간 보급에 열정을 쏟겠다라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기존의 자동화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디지털화가 되겠습니다. 공정의 전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을 ICT와 융합되어 전 공정을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에 의해 제조업은 발달하고 있고 제조업에 근로하고 있는 종사원들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근로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세상의 트렌드로 쫓아가는 이 시대 발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